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의 셋째 주입니다. 8월 20일 토요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주가 조금 부족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마필들, 오늘 당장이 아니라 다음번을 위해서라도 좀 봐둬야 될 마필이 있으면 제가 그 경주에는 고마필만 좀 짧게 좀 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8월의 셋째 주죠. 8월 20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첫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8번 선키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안으로 약간 치우치는데 잘생겼다, 좀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선키스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마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메모하시는 분들은 하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다른 말을 말씀을 드릴 건데, 4번 크린업 스카이입니다. 크린업 스카이. 이 33조의 그 크린업 시리즈가 많죠. 다른 마방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포르트 캠프의 혈통이네요. 1억, 지금 아마 이제 경매 가격인가요? 예, 경매 가격은 1억 700만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포르트 캠프의 혈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가가 아닌가 싶어요. 암말인데, 저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짓이 순말 같은 줄 알았어요. 순말인 줄 알았어요. 아주 씩씩거리고 좀 뛰어다니더라고. 이 여름에도, 이 무더위에도 하만식 기수가 이제 여러 차례 동반 습보를 했는데, 여러분들 끊고 다시. 자, 7월부터 주행 심사가 1분 6초로 당겨진 거 알죠? 지난 7월 이전까지는 1분 7초 안에 들어와야 돼요. 1분 7초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7월부터는 주행심사 합격 기록이 1분 6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린업 스카이가 첫 번째 주행심사 때는 1분 6초 3을 끊었죠? 6초 3을 끊었는데, 아마 이제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대충이라 그러면 안 되고, 요 정도 되면 내가 1분 6초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타는데, 좀 그게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수들이 능력 검사다 보니까, 주행 심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전력 질주는 안 하죠. 근데 한번 딱 실패를 하고 나니까는, 이거 자꾸 주행 심사 받으면 안 되니까 아마 좀 많이 말의 능력을 예를 들어서 1분 6초 뛸 때 한 70% 발휘를 했다면, 1분 3초 뛸 때는 한 80에서 90% 이렇게 좀 능력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제 제 어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자, 이 마필에 조금 단점이 있다면, 약간 오른쪽 뒷다리를 살짝 벌리고 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마필의 어떤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심사 1분 3초 통과할 때 보니까 약간 안으로 좀 기대려는, 이제 그게 아마 이제 여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린업 스카이를 오늘 좀 제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여기 그럼 나머지 마필들은 후차권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앞에 가는 오제이 명답이라든가, 또 힘으로 뛰는 로열파크, 이런 마필들 조금 더 컨디션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크린업 스카이의 어떤 잠재력이 조금 안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군에 상위군에 가서 안말이 활약한 게,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 한 7대 3 비율인가요? 순말이 7이라면 앞말이 1군 올라가서 활약. 그러니까 올라가기야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약에 1군에 올라가서 10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7마리가 순말이고 3마리가 앞말이면 그 비율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순말이 많이 조금 더 뛰는데, 또 올라가서 사실 순말들한테 많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앞말이기 때문에 제가 상위군까지 이렇게 쉽게 갈 것이다, 이런 장담은 못 드려도, 조금 생김새를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1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경주 역시 이제 한 마리만 한 마리가 아니라 이경주는 좀 경주를 좀 풀어 갖고 갈게요. 자, 1번 푸른 세대입니다. 푸른 세대인데 사실 자세가 높아서 제가 매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격화시켜서 말씀드렸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푸른 세대의 조교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내리 3일을 습보를 했어요. 내리 3일을 습보를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이 활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3살짜리 경험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인데 상당히 좀 경쾌합니다. 근데 그동안 얘가 조교 내용을 보면 어떤 동반 습보를 하든 혼자 뛰든 간에 상당히 발을 높이 썼어요. 발을 높이 썼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갖고 있는 골격이 워낙 발이 높기 때문에 뭐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높은 상황에서도 그 스피드를 계속 유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말이 습보를 하면 라스트에도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라스트에도 점점 스피드가 떨어졌었는데, 자, 이번 주는 스피드가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스피드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만약에 외곽에 있다면 조금 제가 주저했을 겁니다. 근데 내측에 있어요. 발심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순발력이 없겠죠. 순발력이 이렇게 월등하지 않습니다. 뭐 없다 그러는 건 좀 이상하고, 그냥 선행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행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이 경주에서 선행 가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발이 높은 마필이 무리해서 몰아서 선행을 간다면 그건 위험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건 뭐냐면, 제가 그리는 건, 전개를 그리는 건 뭐냐면 1300이죠. 1300m면 1번 게이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선행을 이렇게 얘의 앞길을 막는다면 자연히 제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높은 발이 제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높은 발이 낮아지겠죠? 그만큼 그냥 처음부터 몰고 가면은 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제어를 해주면 누군가가 와서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조교 상태의 그런 상황이라면 라스트에서 여태까지 보여준 그런 탄력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좀 제가 전개를 그렸기 때문에 오늘은 푸른 세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바운딩 파크인데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아마 그 단점을 말씀을 드렸나요?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 저거 아시죠? 고저스 드림이라는 거, 문세영 기수가 타고 선행 가는 마필, 선행을 못 가면 못 들어왔던 마필이죠. 근데 뭐 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요즘에 조금 지금 안 나오죠? 좀 주기가 꽤 길어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뭐냐면 왼쪽 뒷다리를 상당히 돌려서 디뎌요. 돌려 딛습니다. 좀 부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아마 이 바운딩 파크도 그랬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왼쪽 뒷다리를 똑같이 얘랑 돌려 디뎌요. 똑같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런 유형의 뒷다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 김기현 기수가 이런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저스 드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고저스 드림이 한 번 질 때 그때가 선행을 못 갔을 때예요. 근데 아마 이제 지난번엔 바운딩 파크의 임기현 기수가 그걸 알고 그랬는지 어쩐지 좀 초반에 무리를 해요. 무리를 해서 라스에 쓰는데 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찬호 기수가 그런 단점을 커버하는 방법은 있죠.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경주는 바운딩 파크가 아마 인기 1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프루넌스대의 어떤 단점이 있지만 조교나 출발지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푸른세대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요경 3경주인데요. 요경주는 그냥 넘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드룸슬루가 인기 1위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강대강한테 졌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 경주는 그거보다 센 마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갖고 객관적인 전력면에선 드림슬루가 센데 저는 그날 그 드림슬루가 뛰는 걸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조교 내용하고 좀.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게 카운트다운인데 지난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상당히 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단점이 뭐냐면 이동하 기수인가요? 이현종 기수군요. 이현종 기수가 두들겨 패도 말이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좀 모르기 때문에 요경준 좀 글쎄요, 뭐 다른 마필 지금 사계절도 곤배등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 마필이 좀 약하죠. 뭐 마이티 만보도 제가 단점 말씀드렸었고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단점 때문에 어떤 배팅을 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이 생김새가 있는데 좀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예시장에서 보실 수 있으면 보고 또 그렇게 못 하신다면 또 윤승할 때 점화필의 단점이나 장점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들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종합지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3번 미라클 가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매니베트 5번. 그 다음에 8번인가 민트. 근데 여러분들 자 3번 얘는 선행을 얘의 능력이나 잠재력 이런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무슨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매니베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김옥성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골드 갤러퍼요. 그 말한테 질 때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렸었고 8번 민트입니다. 400km 안 나가는 마필. 자, 이 세 마필이 인기권에 있는데 배당도 없고 저는 물론 이 세 마필 안에 나머지 마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 마필 안에서 들어올 확률은 있습니다만은 확률은 더 큽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 마필들이 어떤 뭐랄까요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인기권에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4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자, 6경주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 속도가 지금 승분전인데 이 마필은 제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좀 빼도 되겠다 이렇게 좀 제외를 시켜도 되겠다 했던 마필인데 이 경주에서 지금 다른 상대들이 눈에 띄는 마필이 없어요. 빈체로이스도 마찬가지고 해리온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샛별이가 좀 어떤가 싶어서 봤더니 뭐 그냥 밍숭맹숭해요.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해리온도 마찬가지고 빈체로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대기 속도의 박태종 기수가 선행을 나서 버리면 다른 마필들이 와서 좀 뭔가 뭐 덮쳐준다 할까요? 뭐 좀 뭔가 이렇게 경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말이 없어요. 뭐 한일 앙상블도 이렇게 뭐싹 직전 컨디션 정도 유지하는 정도고 뭐 나머지 마필이 없죠. 갈꽃비가 배란간에 선행을 가고 그러니까 대기 속도가 여기서 선행을 어떻게 가느냐 요게 포인트인데 얘를 이렇게 뭐 만에 하나 뭐 대기 속도가 늦발을 해서 뭐 다른 마필이 와서 선행을 뭐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경주를 공략하기엔 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기 속도가 뭐 그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스톰나이커의 그러니까 몸이 뻣뻣해요. 그러니까 스톰나이커를 꼭 얘를 안 들더라도 좀 뻣뻣한 몸이기 때문에
5군 승군전이지만 단거리에 출전하는 이유가 뭐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그냥 넘어가는 경기로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1300m고요. 그러니까 5경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기권에 있는 8번 영광의 그날이 5kg가 늘었어요. 부담 중량이 57이죠. 52에서 57kg로 늘었어요. 5kg 늘었어요. 얘가 한 450kg 나가나요? 450kg 좀 더 나가죠. 57kg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부담 중량은 지난번에 또 불량주로 해서 누구를 대체하러 이겼죠? 하만식 기수에 뭐였었나요? 네, 스마트 조이. 근데 사실 스마트 조이가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주로 이점도 있었고 57kg의 부담장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얘도 지금 선행을 가려고 하겠죠. 그럼 덕사모도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2번 8번이 지금 3번 8번이 선행이고 뭐 여기 또 빠른 마필이 또 있죠. 번개 파이터도 있고 스마트수도 여기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얘네들이 선행을 가든 어쨌든 간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하나 있죠. 물론 선제일격도 뒤에서 옵니다. 그 7번 크리넛 비전이 제일 세죠. 지금까지 보여준. 근데 얘가 지금 공백기를 갖고 나온 이후에 지금 아직 컨디션이 회복이 100% 되질 않았어요. 근데 물론 80%만 갖고도 얘가 여기서 뛸 수 있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공백기의 80%의 컨디션. 근데 여러분들이 입상을 하면 이게 100%의 컨디션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기준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마필이 그렇게 뭐 호흡이 거칠거나 뭐 그다음에 구보를 하고 나서 다음에 스포 차례지 않습니까? 스포를 하려고 하면은 얘가 여기서 조금 힘들어해요. 처음에 구보는 그냥 뭐 그게 힘들어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만식 기수가 조금 더 세게 오다가 요만치 오면은 거의 다시 그 첫 바퀴의 구보 수준으로 떨어져요. 구보 수준으로 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컨디션이 80%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이 80, 얘가 예전에 뛴 1200이나 1400을 뛴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100%를 갖고 뛰었냐 이거예요. 근데 그 100%라면은 80%만 쳐줘도 사실은 여기서 견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 80%의 능력이 과연 다 발휘를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의 주인공은 11번 무적의 체인프입니다. 좀 눈여겨보십시오. 이마필이 지난번에 데뷔전인가요? 예, 섰어요. 라스트에 섰어요. 그 다음에 대법의 라우나우라 같은 경우, 이제 라우나우라 같은 경우 인기 7위권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코 센 편성은 아니었어요. 반면 크리너 비전 같은 경우는 센 편성에서만 뛴 마필이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제가 배팅하는 거 아닙니다. 얘를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도 한 460km 나가는데 잘생겼어요. 아주 뭐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굳이 하자를 잡으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머 미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포머, 이것도 이제 조성곤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인데, 제가 그날 한 가지의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린 마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동체는 상당히 부드러운데 발뻗음이 짧아요. 한계예요. 그러니까 동체가 같이 발이 나갈 때 아주 유연하게 쫙 그 신정력을 좀 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포머 미션이 그걸 못했다라고 그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마필들 타는 방법은 역시 이제 힘을 안배해주는 방법인데, 제가 얘기하는 그런 단점은 흠은 있지만, 만약에 뒤에서 힘 안배를 해준다면은 앞에 상대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크리너 비전이나 뭐 다른 마필들이 조금 아주 100%의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 자꾸 커가는 마필이죠. 힘이 점점 차가면서 또 그다음에 뭐랄까요, 주행도 상당히 많이 안정돼 있고,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좀 무적의 챔프를 좀 차오를 위해서라도 좀 봐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 1300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뭐 장산 놓기도 지금 지난번에 53.5니까 3.5kg 부담장이 늘었고, 손오공은 뭐 해선이로 바뀌어 있는데, 얘는 뭐 그 국제 명품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죠. 자꾸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국제 명품은 뭐예요? 왼쪽 뒷다리가 차주지를 못하니까는 자꾸 지난번에도 또 그 전번보다는 덜 했습니다만은 라스트에서 안으로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추진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 손오공도 마찬가지죠. 똑같았어요. 임기현 기수가 탈 때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자꾸 안으로 기대려고 해서 왼쪽 채측을 많이 써요. 이 두 마필이 다 그래요. 임기현 기수가 둘 다 타던 마필인데, 근데 지금 또 57kg 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손오공이 조교를 좀 달리 했어요. 김혜선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그동안은 훈련 승인이 매번 이 펜스에다 대놓고 두들겨 팼다 그랬죠. 채찍질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안 그래요. 490km 나가는 마필이 이렇게 안 뛴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죠. 뭐 제가 조교를 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단점을 좀 파악을 한 건지 어쩐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간 바꿨어요. 패턴을. 왜냐면 거꾸로 이제 돌아요. 이 뒤가 조금 나쁜 말은 원래 이렇게 거꾸로 타는 게 뭐 이렇게 다 거꾸로 그냥 전체적인 조교를 다 거꾸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속보 같은 건 좀 거꾸로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정석인데 정석은 좀 아니죠. 아무튼 뭔가를 좀 달리 했습니다만은 또 습보는 이 펜스에다, 김혜선 기수가 펜스에다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조금 외곽으로 나와서 내주로 외곽으로 나와서 조교를 했는데 자꾸 기대려고 해요. 또 기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제가 다른 마필들은 사실 능력이 없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실 겁니다. 듀엘 폭풍도 그렇고 당찬 미상도 뭐 조금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닌데 비슷한 그 언저리에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센 마필은 결코 아니에요. 이 4번 대반격입니다. 대반격인데 얘가 지금도 착지할 때 보면 흔들려요. 이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 마필이죠. 착지할 때 흔들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지난번에 흔들림이 이만큼이었다면 이번에는 요만큼 흔들려요.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얘가 4번 게이트에 있고 또 이 경주 자체가 빠르질 않아요. 얘가 뭐 선행까지 기대는 하지는 않더라도 선위권에서 좀 경주를 펼치면 라스트에서 좀 경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나머지 마필 없죠. 보네블로 깡부닥에서 와야 되고 전설의 마음 이거 뭐 그때 이찬호 기수 선행 가서 그만큼의 능력이 다라면 역시 대반격이 예전에 언제죠? 문세영 기수도 한번 탄 것 같던데 그 다음에 17%에서 1301분 23초 이찬호 기수가 54km 달고 뛰었네요. 그 다음에 1400에서 다습 13% 야오 스카이캣 해피투데이 액톤가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어요. 라스가 조금 없는 마필이긴 한데 직전보다는 좀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조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좀 대반격의 어떤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 국내산 4군이고요. 여기 센 마필이 많이 있죠. 가원, 딕시플로이, 미스터 마운틴, 지상거탑. 이 감동의 챔피언은 참 덩치가 큰 마필인데 뭔가 좀 싱겁죠. 조금 싱거워요. 스트롱필드는 뭐 이제 그만 당해야 될 것 같고 수박항은 직전에 상대가 약했었고 매직키는 조금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역시 이제 3번 키만데요. 이 마필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두 번째 뛰어요. 두 번째 뛰네요. 이번에가 22번째인데 21번을 뛰면서 1700에서만 두 번 입상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승군전이라 상대는 세졌어요. 여태까지 상대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마필이 1700 이 정도 되면은 물론 이제 그대로 타야 돼요. 지금까지 누구죠? 지난번에 제로가 탔었고 이겼을 때 박병윤 기수가 1700에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타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또 뭐 찬호가 잘 모르고 이찬호 기수가 잘 모르고 조금 무빙을 한다거나 조금 선두권에 따라 붙으려고 추진을 해서 간다. 그랬을 때는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찬호 기수가 뭐 충분히 뭐 52.5kg고 말 컨디션 좋아요. 뭐 직전에도 이 정도 컨디션이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컨디션은 지금 들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카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필이고 미스터 마운틴 뒤에서 지상거탑에게 졌고요. 지상거탑에게 졌다는 것은 글쎄 뭐 그게 전부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상거탑 이 마필은 고개 높은 마필이죠. 뭐 그래도 이제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딕시 플로이도 마찬가지고 52.5에서 56.5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키마가 가장 조건은 좋죠. 딱 하나 흠이라면 아직 강한 상대하고 안 뛰어왔다라는 것뿐인데 반면 자기가 적성 뭐죠? 아주 자기가 잘 뛰는 거리지 않습니까? 1700m. 그래서 컨디션도 맞고요. 52kg의 부담 중량. 그래서 오늘도 키마가 조금 더 키마를 조금 더 높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300m고 뭐 비키라이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비키라이 그 승환이가 기승했을 때 근데 사실 좋은데이 딕시 스마일 오션블루 같으면은 그렇게 그 현군에서 아주 최강자들은 아니죠. 최강자들은 아닌데 아주 얘는 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외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얘가 갖고 있는 실전에서 이제 그 하나 단점 때문에 그 제 능력을 다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에도 왜 이렇게 올라오다 마느냐 단점이 뭐냐면 뒤를 벌리고 뛰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뒤를 벌려요. 여러분들 윤승할 때 보면 이게 보여요. 뒤를 좀 많이 벌리고 뜁니다. 근데 자꾸 여기에 제가 속는 거죠. 조교할 때 보면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주 진짜 이 속보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표현하는 그냥 구름 위를 걸어 파사지라 그러죠. 구름 위를 걸어가는 그런 듯한 걸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뒤를 이렇게 우리 옛날 뭐 그 도마뱀인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벌리고 속보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실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뭐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 경주에서는 비키라이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울트라 로켓도 지금 1000m 2번 뛰었죠. 단거리 2번 뛰었는데 가능성 갖고 있어요. 가능성 갖고 있는데 말이 조금 더위 때문에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아주 유연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랄까요, 좀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니는 그런 맛이 없어요. 조금 힘들어 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겁니다. 더위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조교 내용이 조금은 부실해요. 아마 그 유연성 때문이라도 얘는 나중에라도 뛸 마필인데 오늘은 이 포다로고스입니다. 포다로고스. 이게 지금 예전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맞나요? 예, 작년 12월 달이네요. 작년 12월 달에 우전지 파행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오른쪽 앞다리 파행 때문에 아직 자기 능력을 못 보이다. 지난번에 그 로열 정상 사실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었었는데 말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인기 2위로 돌렸어요. 나머지 마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어떤 예상가는
그 컨디션을 보고 뺐다라는 그런 제가 기억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는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상대하고 같은 정상이요? 로열 정상? 로열 정상. 예, 로열 정상인데 이렇게 경합을 하면서 조금 나스에서 조금 이겼죠. 한 1마신 차이로 이겼는데 얘가 지금 그게 다 회복을 했어요. 제가 가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 정도 되면은 저거만 고쳐지면 뛰겠다. 그렇게 제가 어디다 기록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랬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거의 뭐 완전히 예,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의 주인공은 포다로고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그냥 저는 넘어가는 경주입니다. 넘어가는 경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는 마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다음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기억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덕입니다. 복덕. 이게 지금 지지난번에 입상했을 때 저한테는 전혀 근데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입성했을 때도 말이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부상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 펜스에다 산성열 기수가 대놓고 조교를 하는데 말이 고개를 쳐들면서 안으로 기대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주행 검사를 안 받 이제 저한테 그렇게 저걸 했는데 질책을 했는데 저도 주행검사 봤어요. 주행검사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대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요 방송 그날 방송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저도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머릿속에는 아마 그런 게 지금 어렴풋이 있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안으로 좀 기대려고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샛별 아침이라고 한 430km 나가나요? 40km? 내주로 외주로를 오가면서 안쪽에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샛별 아침이 안쪽에 있었고 어느 날은 그러니까 복덕이가 바깥에 있고 또 이걸 또 자리를 둘이 바꿔요. 바꾸는데도 보면 복덕이가 안에서 뛰는데도 가운데서 외주로 해서 이렇게 뛰는데도 전혀 기대질 않아요. 전혀 기대질 않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능력이 월등하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진 않더라. 내측 사행은 안 하는데 내측 사행은 없어졌다. 내측 사행은 없어졌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 반면에 얘의 단점은 또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유성검이나 그 포머 미션 발을 이렇게 어깨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발하고 어깨가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발만 왔다 갔다 해요. 그 조교가 조금 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체중만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체중 빠지지 않고 그렇게 잘 뛰어다녔다면은 기대했을 때보다는 더 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 10경주를 그냥 잠깐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경주였었고요.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이제 인기권에 있지만 미스터 큐피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골랐습니다. 나머지 마필은 좀 그렇죠. 전무후무도 나쁜 상황에서도 얘는 꾸준히 뛰더라고요. 그 다음에 히든 인디언도 발 쓰는 게 높고 지난번에 너무 실망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봄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주행 거부가 있었던 마필이죠. 마볼트 지금 그렇고 굿타입도 그렇고 스텝버스 굿타입이 경주에 선행 갈 수 있을까요? 미스터 큐피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선행을 그렇게 굿타입은 좀 자세가 높은 마필이야 좀 제가 지구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스터 큐피드인데 예전에 이게 신영철 기수죠? 신영철 기수가 데뷔 전에 2차 온 것 같아요. 근데 좀 2등치에 지금 4살짜리인데 500km 나가는데도 좀 안 뛰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 뛸 때 보면은 얘가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도 보면 약간 오른쪽 뒷다리를 개파성이라죠.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왼쪽 뒷다리는 부드럽게 들어가면 오른쪽 뒷다리는 약간 높이 들어요. 이게 개파성 보행이라 이제 닭이 걷는 것처럼 걷는다 그래서 개파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게, 그게 있지만 여기서는 얘가 제일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전무후무나 뭐 이런 마필들이 약하다는 건 아니고,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은 얘가 갖고 있는 조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전무후무 같은 경우는 조금 활기가 없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조금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힘을 남겨둬서 실전에 가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컨디션만 조절하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조교로 일관을 하지만, 미스터 큐피드 같은 경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렇게 조금 결정력이 없지만 그 상대가 진짜 강했지 않습니까? 얘는 좀 많이 강한 상대랑 뛰었어요, 형군에서는. 근데 뭐 오늘은 1번 게이트고 선행 갈 수 있고 모든 조건, 그러니까 그런 흠은 있지만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는 좀 미스터 큐피드를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걸 겁니다. 이 경주는 뭐 누구나 뭐 다 미스터 큐피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조금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다른 말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베니윈인데 지금 51kg의 하정훈 기수죠. 예, 하정훈 기수인데 조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모 미션, 뭐 아까 이런 유성검 이런,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그 일자로 쓰는 마필이니까 여러분 쉽게 이렇게 병정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 병사들처럼 쓰는 그런 상황인데, 그 위에 있는 동체가 얘는 그걸 밀어줘요. 근데 왜 제가 여기서 이 마필을 말씀드리면, 그런 게 장거리 코나 4개로 가면 그만큼 힘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코나 4개로 가면. 근데 코나가 지금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리가 왔고, 거기다 51kg의 부담 중량이고, 이 마필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베뉴인이 거의 매일 숙보했을걸요. 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일 숙보했어요. 오늘만 속보 한 바퀴 하고 가는데 아주 경쾌해요. 근데 그런 단점은 있지만 또 한 490kg 나가는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극복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빅마운틴이라는 마필을 제가 보은용사 광복 70이랑은 좀 세게 뛰었는데, 그 나머지 경주가 조금 그렇게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죠. 능력이 지금 51조 마필이었었는데, 김호조교사 마필이었었는데 지금 24조로 갔고요. 근데 조교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매번 51조는 좀 안쪽 내측 주로를 조금 주로 사용했었는데 24조로 오면서 외주로로 뭐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닙니다. 워낙 큰 등치다 보니까 뭐 힘까지 있고, 약간 뭐 흠이라면 뒤가 조금 흔들리는데 그런 거는 뭐 경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근데 얘가 지금 안에 갇히나요? 뭐 선행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지금 큰 바다 지금 공백기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죠. 더블럭키 승군전이지. 홀리데이 드림이요? 이 홀리데이 드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그 전 2번의 경주를 한번 가만히 보시죠. 물론 기록은 좋습니다만은 등치에 비해서 뭔가 결정력이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좋아진 게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니윈이 힘으로 좀 띄워준다면은, 근데 이게 배당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웬만큼 예상들을 다 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니윈의 뭐 조건이 다 좋다. 1400m, 51kg의 부담 중량, 전체적인 흐름이 빠르지 않더라. 모든 조건이 좀 베니윈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베니윈을 좀 주축으로 좀 컨디션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0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사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